네, 종목핫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많이 기다렸던 CPI 잘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금리 인하 이제 정말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간의 상승분을 전부 반납을 하면서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오늘 850선에서 턱걸이하면서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와 흐름 비슷했습니다.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다 밀렸고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였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시고 오늘 장 마무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핫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달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장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 주장을 또 마무리하는 우리의 태도는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중요한 일정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를 조금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대적인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CPI 발표가 나왔어요. CPI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 대비 3.0% 그리고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물가에 대한 걱정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오히려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어도 됐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국내 시장도 그렇고 빠졌습니다. 근데 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어쨌든 미국 시장 내에서 빅테크주들이 약했었던 이유인데요. 뭐 약하게 만드는 더 여러 가지 요소는 있었습니다. 뭐 물론 예를 들면 뭐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원래는 8월 8일에 발표를 하는데 이게 10월로 조금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고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급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게 되면 러셀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들로 움직이게 된 거죠. 항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혹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중소형주들이 더 강한 흐름들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을 들고 뛰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로 수급을 조금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강했었던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중심부터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영향을 우리 시장이 오늘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다음 주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닥이 약했었던 이유는 어쨌든 시장을 그동안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강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조금 잘 선정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도 언박싱 종목 2종목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을 보면 좋을지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들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관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러셀 2000 지수의 강세 흐름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여러 종목들의 강세 흐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주장에서도 이 코스닥의 흐름을
좀 더 유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고민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점들 함께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온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고요. 매수가 19만 5천 원입니다. 비중 10%고 매도 시점은 언제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알테오젠 오늘 종가는 27만 2,500원입니다. 아, 큰 수익 보고 계십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1%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지금 사실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잠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의 6월 27일에 최고점이 29만 8,500원까지 갔었는데 이 종목 이제는 팔아도 될까요? 우선 추세가 살아있는 이상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키트루다 관련돼서 기술 이전에 대한 네. 로열티를 조금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에 대한 로열티로 인한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구간이 2026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센서스가 이제 영업이익 기준 한 3,500억, 3,600억 정도 지금 대략 조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근데 이제 알테오젠의 현재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14조입니다. 높습니다.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모멘텀 발로 인해서 시장이 이슈로 많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대응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심 추세가 이탈을 하게 됐었을 때는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60%까지도 많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노란 추세선이 60일 추세선입니다. 60일 추세선을 계속해서 받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볼 수 있어요. 지난 9월부터도 계속해서 이렇게 받치고 올라가고 또 받치고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종가상 이 60일선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60일선을 잘 견뎌내준다라는 것을 모두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깨지게 됐었을 때 이 추세 단가를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게 됐었을 때 시장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60일선이 깨졌을 때 종가선 깨졌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탈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는 다음 목표가를 32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고민점도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휴림로봇입니다. 휴림로봇 4,1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로봇주들 많이 오르던데 그래도 아직은 손해 중이네요. 다음 주부터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봤고요. 휴림로봇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2,615원이고 13% 상승 보여줬습니다. 로봇주들의 시대가 올까요? 올 것 같은데 네. 단기간 안에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 지금 두산 이슈로 지금 로봇주들이 좀 들썩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로봇 업종이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됐냐라고 봤을 때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게 있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 뭐냐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멘텀이 8월에서 10월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간밤에도 테슬라가 8% 넘게 빠졌거든요. 네. 로보택시가 원래는 8월 8일에 발표가 되기로 했었는데 이게 10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뒤로 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다시 추세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림로봇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튀어주고 떨어지고 튀어주고 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의 대대적인 모멘텀, 로봇 시대를 조금 기다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늦게 보면 이제 2027년도 정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 상용화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반도체 업종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어져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타임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조금 보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10월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나서 이 추세 상단을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보유해 보셔도 되는데요. 나는 좀 일단은 매도를 하고 조금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정도에서는 조금 현금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십니다. 그래서 10월까지 2,250원이 깨지면 다시 추세 이탈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2,250원이 깨지지 않으면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깨지면 그래도 좀 정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10월에 로보택시 재료를 한번 기다려보고 최대 이제 본전 가격 근처에 까지 조금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서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250원 아래로 제시해 주셨고요. 10월까지는 본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화신입니다. 13,4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까요? 라고 왔어요. 화신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2,000원입니다. 사실 이 화신이 작년 7월 6일에는 22,000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오랜 기간 또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주들 굉장히 잘 가지 않았습니까? 네, 화신은 어떻게 보세요? 더 떨어질까요? 사실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오히려 하방이 많이 지금 경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이 네. 강세를 단기간 안에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수급이 이제 중소형주들로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이 자동차 업종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소형 쪽으로 이제 수급이 바통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밑단에 있는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가 그 인도의 IPO, 인도 법인을 IPO 네. 신청서를 이제 냈거든요. 제출을 했습니다. 네. 거기 관련해서도 조금 최근에 수혜를 보고 한번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시장 여파로 조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놓고 봤었을 때는 상단 밴드를 여유롭게 좀 18,000원까지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10,000원을 깨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좀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지점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총 4분기까지 봤었을 때 최대 목표가를 저는 18,000원까지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대 목표가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대동기업입니다. 13,32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 대동기업의 오늘 종가 1020원입니다. 16%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지금 꽤 오랜 시간, 그러니까 3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좀 반등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는데 대동기업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앞서서 로봇 기업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와 좀 동일하게 조금 네.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 업종이 지금은 오늘은 좀 두산 관련 이슈 때문에 좀 들썩이긴 했지만 네. 길게 봤었을 때는 올해 10월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26년도, 27년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사는 뭐 포스코와도 이제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을 뭐 사실상 조금 공급을 계약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조금 이슈는 있습니다. 좀 성장이 조금 나올 수가 있고, 지금도 실제로 성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고 있는 성적들 대비해서도 시가총액은 지금 적정 주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길게 봤었을 때 다른 로봇주들 대비 주가가 길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져봤자 6,000원, 7,000원까지가 조금 한계선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 장기적으로 조금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길게 조금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를 보게 되면은 시청자님이 굉장히 조금 급등을 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중 여유가 충분히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보시기보다는 10월까지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본전까지 목표가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길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다른 로봇주들, 중소형주들 대비해서 하반 경직이 더 튼튼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2026년, 27년까지 길게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동기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한전산업입니다. 14,67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이신데 망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한전산업 오늘 종가 확인해 볼까요? 14,380원입니다. 사실 이 한전산업 관련해서 공시가 또 있었잖아요. 예. 네.
한전산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지금 이제 가장 큰 것은 네. 사실 이제 어떤 단말적인 내용보다도 네. 두 가지의 어떤 커다란 재료로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주의 종목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간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상승세가 단기간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ESS 관련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삼성 SDI에서도 그 공급 1조 원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테슬라 쪽 관련 모멘텀도 이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전 쪽에서도 사실 이제 원전 에너지 쪽이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구축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됐었을 때 네. 거기에 새 전력 공급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조금 짚고 가보자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점점 저는 글로벌적으로 빨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애플도 네. 대만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전력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에너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건데 기존의 레거시 에너지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하게 됐을 때는 탄소 배출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가 돼버립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봐야 되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24시간 다 에너지를 원활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들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탄소가 무탄소이면서 결국에 에너지를 꾸준히 2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이 뭐냐면 결국에는 원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올해 4분기까지 관련된 모멘텀도 저는 충분히 적용을 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단에서 그래도 대응을 조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딱 손절 가격 잡아드리자면 12,000원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 가격은 상단 2만 원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손절 가격은 12,000원 부근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부근 제시해 주셨는데 4분기까지는 원전주들의 흐름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유한양행입니다. 매수가가 87,500원이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갈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유한양행의 오늘 종가는 94,900원으로 장중에는 또 신고가까지 썼습니다. 96,700원까지 갔었던 오늘 하루였는데 유한양행의 차트를 보면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폐암 치료제가 FDA 승인이 날 수 있는지 네. 없는지에 대한 여부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또 사실 조금 위험한 게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의 FDA 결과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FDA 기대감을 네. 이제 막 잘 받기 시작하면은 네. 한참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네. 매물대를 뚫어낸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네. 레이저티닙 그 비소세포암 1차 치료제가 미국 네. FDA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에서 네. 한참 전에 아래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 다음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조금 잡아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10만 원까지는 저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굳이 좀 손절가를 잡지 않고도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바이오 업종을 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금리 인하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수혜 업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바이오 업종이 사실상 돈이 많이 풀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긴축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락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속도, 기간 조정의 어떤 기간만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제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받으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을 얻게 됐었을 때 바이오 업종들 위주로 흐름이 조금 잡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바이오 쪽이 전체가 다 가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근데 어떤 쪽을 잘 봐야 되냐면 ADC, 비만 치료제, 네. 탈모 치료제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FDA 승인 관련된 재료가 있는 쪽도 잘 봐야 됩니다. FDA 관련 재료가 나오게 됐었을 때 우리가 앞서서 여러 종목들을 봤을 겁니다. HLB 그룹주들도 봤을 것이고요. 여러 이제 업종들이 굉장히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이 넘고도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봐요. 왜냐면 이제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올라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저는 10만 원까지 제시드리고 2차 목표가 11만 원까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정말 멋진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니 이제 이제 주말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이번 주는 이슈도 많고 맞아요. 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좀 철학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서 좀 네.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죠? 지금 결국에 시장은 네. 유동성대로 간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예라고 할 때 저는 좀 아니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사이클이 예를 들어 꺾이면 뭐 시장이 많이 밀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도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거기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시장에서 대형주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때 우리 전문가님은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장만 보더라도 이 대형 기술주들이 다 빠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러셀 2000 지수가 3.7% 넘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런 흐름을 따라 받아서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코스닥이 주목을 좀 받겠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도 러셀 쪽에 오히려 조금 무게가 치우쳐진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도 좀 강할 수가 있고요. 덩달아서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떨어져주고 네. 환율도 떨어져 준다면 정말 거의 확신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만약에 이제 힘을 받게 된다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 어느 섹터에 조금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 흐름을 좀 네.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제 2차 전지 쪽이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한번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디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지 돈이 수급. 그 수급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근데 전반적으로는 한쪽이 가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동안은 한쪽이 올라가면 그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네. 다른 쪽에서는 빠지는 형태의 그림이 보였다면 이제는 다른 쪽에서도 조금 버텨주면서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올해 하반기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한쪽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면 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뭐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단기 랠리는 유효하다라고 보지만 사실상 이제 대기되어 있는 어떤 재료나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2차 전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적정 매수 시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적정 매수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고 다만 단기 랠리는 충분히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겠네요.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좋은 쪽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더 큰 기회가 열려 있는 쪽에서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회가 열려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의견을 아주 피력을 드리고 있는데 AI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 수혜는 저는 반도체가 받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AI 반도체 이쪽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제약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반기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좀 갈까요?
적어도 3분기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워드는 좀 줄여서 보는 게 좋겠죠. 키워드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뭐 FDA의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ADC라든지 비만 치료제, 또 탈모 치료제까지 뭐 여기로 조금 묶어서 한번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언박싱 종목이 준비가 돼 있는데 예. 혹시 여기에서 힌트가 좀 있을까요? 여기 관련된 바이오 관련 종목을 제가 네. 오늘 2종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을 좀 잘 참고를 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이 모두 제약 바이오인 거죠. 맞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과연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또 시장 얘기 나눠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또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 예.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받아가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안 받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기법을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이제 시장이 대세가 조금 변화하려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덩달아 이 기법을 잘 배워 놓으신다면은 아마 좀 커다란 수익을 좀 잘 챙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우리도 매수에 따라 붙어서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도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겠죠. 그 주체들은 당연히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똑똑한 돈, 즉 스마트 머니를 운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이 일어났을 때 그 매집의 시작일을 포착을 하고 같이 뒤에 매수를 따라 붙는 기법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요. 차트상, 일봉 차트상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같이 이후에 매수를 따라 붙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어떤 박스권 매매라든지 추세 매매 같은 이런 패턴식 기법들은 사실 매크로 변수나 정책 변수들이 뜨게 됐을 때는 이 패턴의 흐름들이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 유형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들의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재료와 정보를 리서치를 합니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해당 종목의 주가의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요, 이 모멘텀 가운데 올라타게 됐을 때 내가 혹시나 분석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오판을 한 경우 모멘텀이 짧을 경우에는 손절 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분석한 내용이 실제로 모멘텀이 길지의 여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겁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주포들의 선취매와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멘텀이 짧다고 하더라도요,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보면서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네. 사실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많은 종목들을 통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제가 증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기만 하셔서는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법도 좀 받아가 보시고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꼭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시장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는, 주포와 함께 종목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일주일 내내 나오시는 게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 딱 이틀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신청을 안 하시면 다음 주까지 좀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 켜시면 됩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이 기법이 얼마나 좋은 기법이길래 계속 자신 있게 받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언박싱 종목을 통해서 실제로 그 뉴스 전에 뉴스가 네.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보신 만큼 그 보는 그대로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님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이제 저희 기법에 담긴 의미인데요. 철학인가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주포들이 사전 선침매를 했을 때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재료로 매수를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차트상에서 그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이제 신호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용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그 기법에 담겨 있는 큰 의미입니다. 심오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안 받아가시면 안 되겠죠?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엄청난 철학이 담겨있는데 여기에 매매 포인트를 들어보고 네. 또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저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매 포인트는 네. 일봉 차트로 설명을 좀 일봉 차트 상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일봉 차트를 보면은 제가 언급한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등록을 했다면 이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됩니다. 포착이 됐을 때는 매수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3가지 방법만 가지고 나왔고요. 네 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우선 저가의 매수라는 방법이 있어요. 조정을 기다리다가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 당일 캔들의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대표 예시 종목들 가지고 나온 종목들 중에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다음날 상한가를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이 포착 당일 고가를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이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대체적으로 이 언박싱 종목은 이 네 번째 예시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을 했으면 하루 만에 매집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길게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매집을 해야 돼요. 즉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가 매수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손절도 중요합니다. 손실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 이탈을 하면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거래를 했을 때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 이제 숙지를 하고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포인트를 보고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좋은 포인트를 보고 매수를 한 이 종목이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은 좋게 봤었기 때문에 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길게 조정이 나오는 종목에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비중이 비대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만 나와서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와도 사실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즉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되게 안 좋은 조건의 매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으로 계속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 잘한 거예요. 사실 계좌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투자 기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손실이 나오더라도 손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나오더라도 손실은 짧게 나오고 수익이 나올 때는 길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 신호를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법을 이제 신호를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와도 짧고요. 수익이 나오면 길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 종목은요, 다음 주에 HLB. 다음 주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HLB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HLB
리보세라닙 관련된 재료로 크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룹주들이 전체가 움직입니다. 근데 리보세라닙 관련해서요, 1월에 재료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FDA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크게 만든 재료가 뉴스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가져온 뉴스입니다. 1월 15일에 나온 뉴스고요. 그 미국의 간암 분야 석학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인터뷰에서 리보세라닙이 FDA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1월에 이제 갖가지 기대감에 대한 재료들, 그리고 폐암 세포에 대해서, 폐암에 대한 부분에서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이런 뉴스들이 1월에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이미 알고 있을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FDA 신청을 하는 것도 그렇고 허가를 받는 것도 그렇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관계인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를 먼저 획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포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주포들은 이렇게 1월에 많은 재료들이 뜨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 선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확대를 한번 해주시고요. 화면을. 뉴스 나온 시기가요. 하얀 박스권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예요. 작년 9월 11일입니다. 자, 작년 9월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포착일 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 주포들의 매집 시작일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고요. 뉴스 등장 시기 이전, 포착일 이후에 이 거래량이 늘어난 이 거래량들은 주포들이 이 재료를 알고 미리 들어온 사전 선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수익이 났을 때는 이렇게 단기간 안에도 300%가 넘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 매집, 급등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주실 때 어느 타점에서 주시는 거예요? 포착, 그다음에 매집의 상황에서 드리기 아하. 때문에 이후에 매집이 나오는 상황에서 잡게 되면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제가 이미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이고요. 포착, 매집, 급등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종목을 드릴 때는 이 매집 단계에서 드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시면 직접 이런 종목들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꼭 신청해서 받아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종목들의 AS를 해볼 텐데, 전문가님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종목 전략을 또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 28일 펩트론이고요. 매수가는 49,350원, 시세가 76,80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6월 말부터 강하게 힘이 붙었고, 요새 굉장히 핫한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을 안고 있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 종목을 좀 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7월 4일에 점검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건 달리는 말이 아니고 적토마다. 예, 적토마라고 하셨고, 저희가 2차 목표가 7만 원까지 주셨어요. 7만 원까지 주셨는데 저희가 그 이상을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앞자리가 4, 5, 6, 7 지금 4번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한 번 더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다음 목표가는 85,000원. 85,000원이요? 네, 크게 좀 네. 높여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의 논리를 한번 좀 보시면은 조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차트가 이게 4월 차트부터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조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스마트 머니가 6월 27일에 포착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이후부터 늘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28일 다음 날이죠.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길래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네. 바로 이렇게 단기간 안에 50%가 넘습니다. 2주도 안 됐어요. 2주 만에 이렇게 조금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조금 매집이 참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큰 재료가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시세가 나오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하기 위해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죠. 제가 비만 치료제를 또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성인 비만율 기술력이 올라갈수록 계속 올라간다. 특히 27년도부터 이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미리 조금 사전에서 선점을 하는 이런 기업들, 치료제에서 선점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빅파마 4개사에서도 계속해서 이 동사의 플랫폼에 대한 러브콜드를 보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 GLP-1 이 비만약이 당뇨 환자 그리고 비만 관련 및 암 위험 감소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재료가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재료들, 이런 모멘텀적인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사전 선침해하기 위해선 스마트 머니 기법 꼭 배워가셔야 된다. 이 방법,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설정하고 손절 추세선을 설정을 하고 이 기법을 언제 잘 좀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만 하시면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 받아가시면 손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펩트로는 목표가를 확 높여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목표가가 85,000원이면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는 건 좀 어떨까요? 지금 자리에서도 사실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이후에 직후에 매수한 것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는 이 모멘텀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 접근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 괜찮지만 비중은 조금 줄여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면은 더 좋겠죠. 예. 네, 펩트론 지금도 진입이 가능하지만 너무 많은 자금보다는 조금만 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4월 26일. LS 마린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11,320원, 시세가 24,850원까지 나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거의 1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신고가고요. 보니까 오늘 6거래일 만에 조정이기는 한데 그간 오른 걸 보면 이 정도는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종가는 22,9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략을 받았었던 게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목표가는 23,000원까지 보신다라고 하셨고 길게 볼수록 좋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넘게 기대를 한다라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전문가님 저희가 목표가를 마찬가지로 충분히 달성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더 길게 볼까요?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 그대로 100% 넘게 봤는데 119%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법이 정확하게 조금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을 잘 맞춰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리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신규 매수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위치에서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지양을 하고요. 보유자 관점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다음 목표가는 27,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2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2월부터 옆자리를 기고 있어요. 거래량도 없이 기고 있다가 4월 22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터지고 나서부터 올라가죠. 즉 시세의 변곡,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4월 26일에 이 종목을 언박싱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요. 제가 하얀색 박스권 표시를 해놨거든요. 아래 5월 초에 보면은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면서 이게 포착 매집의 구간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후에 모멘텀 뉴스, 개별 뉴스들이 뜨면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사전 선침해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우선 최근에 떴었던 뉴스만 보게 되면은 최대 주주 LS전선이 동사의 지분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 계획이 과연 이제 아무래도 법인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내부 관계자들이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MOU 체결 그리고
어쨌든 그 LS 그룹주들 딴에서의 어떤 이슈들, 투자 결정에 대한 이슈들 계속 등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오기 전에 주포들은 사전선 침해를 했을 거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PDF 파일로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신호 등록하고 기법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만 주시면 무료로 어떤 조건도 없이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 많이 올라왔고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면 목표가 조금 더 높여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27,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을 저희도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미리 잡으면 어쨌든 수익은 보겠지만 그 기회비용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시면 타이밍이 좋게 종목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의 언박싱 종목 두 종목을 공개해 볼 텐데 네. 아까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둘 다 이제 바이오입니다. 이름이 조금 긴가요? 둘 다 이름이 긴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있죠. 예.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예, 죄송해요. 네, 예, 다른 방송에서 또 어떤 친구가 노래를 하길래 저도 한번 살짝 해봤는데 예.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예, 바이오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두 종목은 모두 제약 바이오에 있는 종목인데 첫 번째 종목이 Y 바이오로직스고 그 다음 종목이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요새 핫한 또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발생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첫 번째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고요. 제가 비만 치료제와 같이 좀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ADC 쪽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바이오로직스와 HK이노엔 그리고 IM바이오로직스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제 이중항체 신약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이 체결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동사가 OX40L을 공략하는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이중항체의 발굴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이 관련된 모멘텀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우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건데요. 동사가 리가켄 바이오 사이언스와 ADC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그러니까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ADC가 좀 중요합니다. 기존의 그 약물에 대한 단점은 사실 독성에 대한 부분들의 단점이 있고요. 항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떤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보완을 한 게 ADC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항암제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투자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거의 뭐 미래가 가장 좀 밝은 쪽 중 하나다라는 그런 평가까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ADC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해서 조금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 업무 협약 재료도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ADC 시장 규모에 대한 그 컨센서스 차트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보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잘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요. 6월 17일에 떴습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캔들이 커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착 매집 구간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집 구간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Y 바이오로직스가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ADC라는 핫한 모멘텀을 안고 있으니까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 저는 사실 첫 번째 종목보다 이 두 번째 종목이 저한테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면 Y바이오로직스는 그 이제 상장이 된 지 좀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군요. 예, 따끈따끈하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구력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들어볼게요. 우선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나오는 내용 오늘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따로 자료를 준비할 만큼 이렇게 많은 내용이 아직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본 시장에 대한 그 개척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동사의 어떤 그 동사의 대표죠. 대표가 실제로 그 미국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 한국에 좀 들어와가지고 일본 시장에 대한 그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올 바이오파마의 어떤 이제 그 협력사죠. 파트너사가 이제 중국 쪽에다가 신약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서를 다시 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디스커버리 관련 플랫폼 기술 도입에 대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해당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관심 학원에 대한 항체 생산이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계약권에 대한 항체 권리가요.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100% 소유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저는 이게 바이오 종목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종목을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재료들이 나올 루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멘텀이. 어디서 튀어나와도 튀어나올 수가 있고 나오게 된다면 되게 강력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되게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올 수 있는 루트들이 많다라는 거 그걸 조금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4월에도 포착이 되고 마지막에는 5월 14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일 이후에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매수 예시 중에 이 포착당의 고가를 돌파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네. 포착당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집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서 좀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였습니다. 한올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Y 바이오로직스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가 좋지 못해서 조금 아쉬우실 겁니다. 그래도 주말이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푹 쉬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전략 준비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